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64억 달러라는 거액의 보조금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의 기술 이전과 의사결정권 양도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4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신규 채용 6만 명 중 미국 채용은 단 0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까지 모두 한국으로 향했고 사우디는 2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과연 한 기업의 조용한 반격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죠. 64억 달러.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이 번쩍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회의실의 냉기 섞인 공기 속에서 칠판에 적힌 거액이 형광등 빛에 반사되며 눈부시게 빛났어요. 삼성전자에 제공될 CHIPS법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는 조건들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첫 번째 조건은 핵심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삼성이 가진 3나노 공정 기술을 미국 엔지니어들과 완전히 공유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중국 관련 사업 완전 차단이었어요. 기존 계약도 모두 중단하고 향후 10년간 어떤 형태의 협력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승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투자나 기술 개발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상무부 관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관리입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건 이건 지원이 아니라 관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동맹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삼성은 이 조건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삼성 측 대표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46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이 숫자가 제 앞에 놓였을 때 저는 잠시 계산기를 의심했습니다. 217배 인상이었어요. 미국 이민국 사무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제 발밑에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H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가 나온 지 3일 후였죠. 삼성 인사팀 담당자가 제게 보여준 계산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될 엔지니어 한 명당 비자 비용이 1억 3천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존에 계획했던 200명 파견 시 총 비용은 26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숫자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분노와 당황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사무실 안은 정적이 흘렀고 키보드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죠. 더욱 놀라운 건 시행 시점이었습니다. 발표 후 일주일 뒤부터 즉시 적용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이미 비자 신청을 진행 중이던 엔지니어들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 삼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못 오게 막는 게 동맹입니까? 제가 본 삼성 임직원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공개적인 항의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긴급회의가 연일 이어졌어요. 평택 본사에서는 심야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임원진들의 표정은 날로 굳어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비용 부담을 통해 한국 인력 파견을 제한하고 미국 내 기술 개발을 미국인 엔지니어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건 삼성의 다른 선택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삼성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완전한 침묵. 이것이 삼성이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성명서도 항해 표명도 심지어 해명조차 없었어요. 삼성전자 본사 로비는 평소와 똑같이 조용했고 직원들은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이 연일 질문을 쏟아냈지만 삼성의 공식 답변은 한결같았어요. 검토 중입니다. 단 4글자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미국 CHIPS법 관련 공식 입장 발표 횟수가 정확히 0회였어요. 더욱 신기했던 건 내부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택 공장의 한 엔지니어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이나 불안 대신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삼성 임원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자들의 추궁에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죠. 제가 놀란 건 이 침묵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작업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인사 재배치가 시작됐고 미국 법인 직원들의 한국 복귀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런 침묵을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어요. 한 관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의가 없다는 건 협상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들은 삼성의 침묵이 굴복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회의실마다 진행되는 비공개 미팅들, 평택과 화성을 오가는 임원진들의 발걸음, 그리고 한국 본사로 쏠리는 투자 계획들. 모든 것이 조용히 하지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강자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삼성은 설명하는 대신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행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어요. 삼성 내부 소식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죠. 지금 당장 한국으로 오세요.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뒤 저는 평택 땅을 밟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삼성 쪽으로 가는 차량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삼성 단지에 도착해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굴삭기들이 새로운 부지를 파고 있었고 트럭들이 끝없이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언론에는 아무 발표도 없었습니다. 비밀 미팅 장소는 평택 시내의 조그만 카페였어요. 삼성 관계자가 제게 건넨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25조 원. 미국이 아닌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이었어요. 텍사스 공장 계획은 대폭 축소하고 그 투자금을 모두 평택과 화성으로 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계획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CHIPS법의 조건들이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삼성은 이 플랜을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결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평택 공장을 둘러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2월 14일이었어요. 6만 명. 삼성이 발표한 전 세계 신규 채용 규모였습니다. 저는 서울 삼성전자 본사 브리핑룸에서 이 숫자를 직접 들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지역별 배분을 듣는 순간 회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3만 5천 명, 유럽 1만 명, 동남아시아 8천 명, 중동 5천 명, 남미 2천 명, 그리고 미국 0명. 0명. 이 숫자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삼성 인사 담당 임원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미국 채용이 전혀 없다는 게 맞습니까? 네, 현재 계획에는 미국 지역 신규 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HIPS법 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채용 계획은 사업 전략에 따라 수립됩니다. 임원의 답변은 한결같이 간결했어요. 어떤 설명도 어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담담히 전달했죠. 미국 현지 언론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상무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삼성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답변은 단 한 줄이었어요. 발표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답이었다는 걸. 말로 항의하거나 설명하는 대신 숫자로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어요.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평택 공장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일해왔습니다. 말보다는 결과로요. 발표가 있고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평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은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팀 쿡, 순다르 피차이까지 연달아 한국 땅을 밟았죠. 이들이 평택에서 본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이었어요. 삼성이 구축한 신형 파운드리 라인의 생산 능력은 기존의 5배에 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품질이었어요. 불량률이 3% 이하로 떨어졌다는 데이터를 확인한 순간 엔비디아 기술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수율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젠슨 황이 물었을 때 삼성 현장 책임자는 간단히 답했어요. 집중했습니다. 미국에 분산되어 있던 엔지니어들을 모두 한국으로 집중시키고 최고 수준의 장비와 기술을 한 곳에 모았다는 설명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날 오후 젠슨 황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어요.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생산을 삼성에 맡기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팀 쿡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폰 17 프로의 핵심 칩을 평택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순다르 피차이는 삼성과의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10년간 구글의 모든 커스텀 칩을 평택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이었죠. 한 미국 빅테크 임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공장이 아니라 체제였습니다. 단순히 생산시설이 아니라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완전한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흩어져 있던 역량들이 한국에서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평택 공장 앞 주차장은 외국 기업들의 차량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들 삼성과의 계약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세계의 변화는 미국 빅테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삼성과의 협력을 위해 제시한 투자 규모였어요. 제가 리야드에서 받은 소식통의 전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 공공투자펀드가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사우디의 제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술적 조건도 정치적 간섭도 없는 순수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리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헝가리와 체코 정부가 동시에 삼성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조건은 미국과 정반대였어요. 세금 감면과 부지 제공은 기본이고 기술 이전이나 의사결정 간섭은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직접 평택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은 파트너를 원합니다. 속국이 아닌 파트너를요. 중동 지역의 움직임도 빨랐어요. UAE,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연달아 삼성과의 협력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조건 없는 신뢰였어요. 기술은 함께 개발하되 의사결정권은 삼성이 갖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한 UAE 관리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공한 기업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공에 동참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 주 내내 평택 삼성전자 본사는 각국 대표단들로 북적였어요.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건 없는 협력, 상호 존중, 그리고 신뢰였죠. 미국이 압박을 통해 통제하려 했다면 세계는 신뢰를 통해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평택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고.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말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포럼에서였어요. 한국 정부와 삼성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술 주권 선언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기술은 인류의 공동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첫마디였어요. 회장안이 숨죽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문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정치적 간섭 0%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기업의 기술적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파트너는 환영하되 통제는 거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발언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은 공유해도 선택권은 넘기지 않습니다. 회장 안에 앉아있던 각국 대표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미국 대표단은 굳은 표정이었죠. 한국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어요.
기술 협력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투자는 조건 없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압박을 통한 기술 통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포럼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까? 한국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담담했어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평택에서 만난 삼성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일해왔어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 영상은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주권은 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걸. 한국과 삼성이 보여준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압박받은 동맹국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흐름은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